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응용통계학과 6조 강의자 최수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란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규명하여 최적 회귀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입니다.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인 x는 독립변수 혹은 설명변수라 하고 연속형과 범주형 변수가 쓰일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인 y는 종속변수 혹은 반응변수라고 하고 연속형 변수만 쓸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은 설명변수가 한 개일 때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 관계에 대한 분석이고, 다중 회귀 분석은 설명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선형 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의 활용 목적입니다. 회귀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 파악을 할 수 있고 회귀 모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식을 추정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모수에 대한 추론, 추적 회귀 모형 결정, 새로운 것에 대한 예측, 통계적인 제어 또는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PSS나 SAS, 미니탭, R 등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기본 개념입니다. 두 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연구하는 첫 단계로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일입니다. 산점도로부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입니다. 변수 x와 y 간의 직선 회귀 모형을 적합시킬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이 전제 조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 x와 y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은 주어진 x의 값에서 y의 기대값을 μyx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선형식으로 적절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x의 값에서 변수 y는 정규분포를 따르며 평균은 x에 따라서 변하나 분산은 x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세 번째로 독립변수 x는 오차 없이 측정 가능한 수학 변수이며 종속변수 y는 측정 오차를 수반하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y의 측정 오차들은 서로 독립입니다. 앞에 세 가지 가정을 전제로 단순 회귀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yi는 i번째 측정된 y의 값이고 베타0, 베타1은 모집단의 회귀 계수입니다. xi는 i번째 주어진 x의 값이고 이 i는 i번째 측정된 y의 오차항으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른 오차항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앞에서 다룬 기본 가정에 대한 검토를 알아보겠습니다. 반응변수 y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x의 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반응변수들은 서로 독립이고 반응변수 y의 평균값은 설명변수 x와 선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회귀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본 자료를 적합시키는 데엔 여러 가지 표준들이 고려될 수 있으나 가장 많이 적용되는 최소제곱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소제곱법은 오차 제곱들의 합을 최소로 하는 베타0, 베타1의 값들을 이들의 초정값 b0, b1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s는 오차 제곱들의 합을 뜻하는데 이 s를 최소로 하는 값을 찾기 위해 s를 베타0와 베타1으로 각각 편미분을 해서 0을 갖는 베타0, 베타1을 b0, b1으로 대치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단, 수학적으로 s를 최소화하는 것은 각각 편미분한 결과를 0으로 놓고 해를 구하고 2차 편미분 값이 0보다 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대 우도 조정법에 대해 알아보면 앞에 최소제곱법은 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없을 때에도 쓰이지만 최대 우도 조정법은 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최대 우도 조정법은 우도함수 L세타를 최대화하는 모수 세타의 초정값, 세타햇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식과 같이 우도함수가 구해지고 이 함수가 최대값이 되는 베타0와 베타1의 값을 구합니다. 이 값들을 최우초정값이라고 합니다. 최대값을 구하기 위하여 우도함수에 대해 베타0와 베타1으로 각각 편미분해야 하는데 계산 편의상 로그를 취해서 계산해줍니다. 각각 편미분한 결과를 0으로 두고 베타0와 베타1의 해를 구하면 됩니다. 둘 다 b0와 b1의 값은 같지만 전제 가정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로써 적합된 회기선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yi 햇은 yi의 기대값의 추정치입니다. xi에서 관찰된 yi와 추정된 yi 햇과의 차이를 잔차라고 합니다. b0, b1이 최소 추정법에 의해 구해졌다면 아래 6가지 성질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로 잔차들의 합은 0입니다. 두 번째로 잔차 제곱의 합은 최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관찰값 yi의 합과 추정값 yi 햇의 합은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잔차들의 xi에 의한 가중합은 0입니다. 다섯 번째로 잔차들의 yi 햇에 의한 가중합은 0입니다. 마지막으로 x바, y바가 적합된 회기선상에 있습니다. 적합된 회기선의 정도는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산 분석표에 의한 F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의 관찰값 yi와 yi들의 평균인 y바의 차이를 총편차라고 하면 식에서 보이듯이 두 개의 편차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기선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편차이고 하나는 회기선에 의해 설명되는 편차입니다. 앞에서 나온 식을 제곱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총편차의 제곱의 합을 SYY라고 하고 총변동 또는 총제곱합이라고 부르며 SST라고 표시합니다. 우변의 항을 각각 SSE, SSR로 표현하고 SSE는 잔차제곱합, SSR은 회기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즉, SST는 SSE 플러스 SSR입니다. SST의 자유도는 전체 개수 n에서 1을 뺀 것이고 SSR은 1, 그리고 SSE의 자유도는 SST의 자유도에서 SSR의 자유도를 뺀 n-2입니다. 표에서 나온 평균 제곱은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것입니다. F0는 MSR을 MS2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크면 회기에 의한 제곱합이 잔차에 의한 제곱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커서 회기선이 x와 y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의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F0 값이 어느 정도 커야 유의한지는 F분포표에서 유의수준 알파와 자유도 1,n-2에 대응하는 값을 찾고 F0가 그 값보다 크면 회기직선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무가설은 회기직선이 유의하지 않다, 즉 베타 1은 0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결정계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정계수란 총 변동 중에서 회기선에 의하여 설명되는 비율을 말하고 0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x와 y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즉, 결정계수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회기선은 유용성이 적은 회기선이고 회기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추정값의 표준오차가 있습니다. 분산 분석표에서 잔차 평균제곱 MSE는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따라서 MSE의 제곱근을 추정값의 표준오차라고 부릅니다. 두 모형을 비교해서 추정값의 표준오차가 작은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더 잘 적합한다는 의미로 이용됩니다. 지금까지 단순회기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부터 중회기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사용되는 선형회기 모형을 중선형회기 모형이라 하며 간단히 중회기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식은 독립변수가 k개인 중회기 모형에 대한 식입니다. 단순회기 모형에서처럼 중회기 모형도 회기계수를 추정해야 하는데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오차제곱합 S를 최소로 하는 베타들을 구하면 됩니다. 그 결과 맨 아래와 같이 B라는 벡터가 만들어졌고 베타들의 초정값을 뜻합니다. 회기선 추정 후 적합된 회기선의 성질을 살펴보면 잔차의 성질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잔차의 합은 0입니다. 두 번째로 잔차의 독립변수에 대한 가중합은 0이고 세 번째로 잔차의 추정값에 대한 가중합도 0입니다. 네 번째는 중회기 모형에서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선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다섯 번째는 오차항들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이 독립적이나 잔차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추정 후 적합된 회기 방정식의 신뢰성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분산분석표에 의한 F검정, 결정계수, 잔차 평균제곱, 추정된 회기계수의 분산, 종속변수의 추정량의 분산과 같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 결정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립변수를 추가하게 되면
결정계수는 항상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 제곱합 SST는 고정된 값이고 잔차 제곱합 SSE는 독립변수가 추가될수록 작아지게 되므로 결정계수는 증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립변수를 추가하다 보면 과다한 적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모형개발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결정계수를 수정한 다음과 같은 수정결정계수가 자주 이용됩니다. 수정결정계수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독립변수가 추가될 때는 감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형 선택의 관점에서 이용됩니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해석이 어려운 복잡한 모양보다는 해석이 상대적으로 쉬운 간편한 모양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되는 많은 설명 변수 중에서 모형에 포함시킬 변수를 결정합니다. 변수 선택 방법에는 모든 가능한 회귀,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별 회귀 방법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가능한 회귀 방법은 모든 가능한 변수들의 조합을 회귀 분석하여 보는 것입니다. 만약 K개의 설명 변수가 있는 경우 2의 K-1 제곱개의 회귀 모형을 적합합니다. 설명 변수의 숫자가 커질수록 방대한 계산을 요구하므로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전진 선택법이 있습니다. 반응 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K개의 설명 변수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부터 한 개씩 선택하여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변수의 선택을 중단하고 선택된 변수들만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후진 제거법입니다. 전진 선택법은 설명 변수들을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이지만 후진 제거법은 이와 반대로 모든 변수를 포함한 회귀 반정식을 적합시킨 뒤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는 K개의 설명 변수들 중에서 가장 작게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며 나가면서 더 이상 제거할 변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변수의 제거를 중단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단계 선택법이 있습니다. 전진 선택법의 후진 제거법을 가미한 방법으로 이 방법은 중요한 변수를 하나씩 선택하여 나가면서 이미 선택된 변수가 새로운 변수가 추가될 때 중요성을 상실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를 매 단계별로 검토하는 선택 방법입니다. 변수 선택 기준으로는 결정계수, 수정된 결정계수, 멜로우의 CP 통계량, AIC가 있습니다. 변수가 포함되었을 때 결정계수가 증대되면 그 변수를 선택하면 되고 또 AIC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회귀 진단이란 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 수행되는 각종의 진단 방법입니다. 오차항의 가정 검토, 적절한 모형 선택,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검토, 이상치 검출, 영향력 측정값 검출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중 공선성은 X 행렬에서 한 열이 다른 한 열 또는 여러 열과 선형결합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설명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귀 모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현상이 발생하면 설명 변수들 사이의 다중 공선성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 변수들의 표본 상관 행렬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 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설명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추정된 회귀계수의 크기나 부호에 큰 변화를 줄 때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제거하는 것이 추정된 회귀계수의 크기나 부호에 큰 변화를 줄 때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설명 변수에 대한 검정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거나 이 설명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의 신뢰 구간이 상당히 넓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정된 회귀계수의 부호가 과거의 경험이나 이론적인 면에서 기대되는 부호와 상반될 때입니다. 다중공선성이 발견되면 적합된 모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므로 그 변수를 제거해주고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론 앞에서 설명한 회귀 분석의 개념을 이용해 SAS 실습을 통해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한 자료는 하우스 자료로 변수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로는 주택의 가격, 화장실의 개수, 방의 개수, 집의 넓이와 범주형 변수로는 집의 형태로 콘도, 렌치, 스플릿, 투스토리 4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우선 보았습니다. 총 20개의 데이터로
각기 다른 통계량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속 변수인 프라이스에 대해 정규성을 보면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정규성 테스트를 통해서도 모두 유의 수준 0.05보다 크기에 정규성을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프라이스에 대해 독립변수 3개의 상점도를 그려보았는데 모두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특히 스퀘어핏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현황 회계에서 사용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두 높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양의 상관관계가 크게 나온 스퀘어핏에 대해 단변수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회기식에 대해 p-value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회기식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스퀘어를 보시면 높은 값으로 설명력이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R-스퀘어로 회기식의 설명력을 보는데 만약 변수가 많을 경우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0.7 이상이면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퀘어핏에 대한 계수가 양의 값으로 스퀘어핏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도 가격이 상승함을 볼 수 있으나 잔차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랜덤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변수 분석입니다. 방의 개수와 집의 크기의 교효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배드 스퀘어핏 변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인 스타일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더미 변수를 생성합니다. 변수의 수준이 4개가 있기 때문에 4에서 1을 뺀 3개의 더미 변수를 생성하고 기준이 되는 값을 콘도로 두어 S1, S2, S3의 값이 각각 000이고 렌치는 100, 스플릿은 010, 투스토리는 001로 둡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변수 대신 S1, S2, S3를 사용해 분석을 진행합니다. 프록시 리그레션을 이용한 모형 적합 결과입니다. p-value는 0.001보다 작으므로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베드룸은 유의하지 않고 스퀘어핏은 유의합니다. 더미 변수들은 경계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인터셉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형에 남겨두고 유의하지 않은 변수부터 한 개씩 제거합니다. 만약 교호작용이 유의했다면 스퀘어핏과 베드룸 모두 남겨놔야 하지만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룸 변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록시 GLM을 이용한 다변수 모형 적합입니다. 앞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일 변수는 알파벳 순으로 지정되고 가장 늦게 나오는 수준인 투스토리가 기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스타일이 유의한 변수였다면 콘도와 스플릿일 때 투스토리보다 값이 더 비싸고 렌치일 때는 더 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만약 바꾸고 싶다면 코드에 5편을 추가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결정계수를 이용해 최종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스퀘어핏과 S1이 선택된 모델이 수정된 결정계수의 값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최종 모형으로 스퀘어핏과 S1이 선택되지만 S1은 범주형 변수의 한 수준이므로 S1, S2, S3 모두 모형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AIC 방법을 통해 최종 모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AIC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앞과 동일하게 스퀘어핏과 S1이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회귀 방법을 통해 최종 모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방법으로 변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최종 모형으로 스퀘어핏만 남게 됩니다. 다음은 자기상관에 대해 보겠습니다. 모형을 적합한 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모형이 과연 타당한지, 데이터들이 서로 독립인지 가정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스펙 테스트를 이용해서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입니다. 이때 p-value가 작으면, 즉 유의하면 등분산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p-value가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등분산성을 만족합니다. 즉 독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모두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만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정규성을 따름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추정 회귀선 작성입니다. 여기서 더미 변수의 기준은 콘도이고 S1은 렌치, S2는 스플릿, S3는 투스토리입니다. 추정 회귀선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 공산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사용한 회귀 모형에 스퀘어핏과 배드 스퀘어핏 변수를 추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 VIF 값이 10 이상이면 제거하고 다시 회기선을 적합시켜야 하는데 배드 스퀘어핏이 가장 크므로 제거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배드 스퀘어핏을 제거한 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VIF 값이 모두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산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기식에서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쿡스 디스턴스와 R 스튜던트를 보았습니다. 쿡스 디스턴스와 R 스튜던트는 데이터의 각 관찰값들을 하나씩 제거할 경우 그 값이 회기 모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회기선을 얼마나 바꾸는지에 따라 이상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쿡스 디스턴스의 절대값은 n분의 4보다 작아야 하고 R 스튜던트의 절대값은 2보다 작아야 합니다. 만약 크다면 이상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데이터의 수가 20개이므로 여기서 쿡스 디스턴스는 절대값이 0.2보다 작아야 하고 R 스튜던트는 절대값이 2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나 2번, 4번, 11번의 경우 쿡스 디스턴스에서 0.2 이상임을 볼 수 있고 2번, 4번에 대해서는 R 스튜던트가 2 이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통해서도 2번, 4번, 11번에 대해서 이상치로 관측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산형 회귀 분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